안녕하세요. 다이커하우스입니다. 요거는요, 카틀레아 히메라는 아이예요. 이렇게 꽃이 굉장히 예쁘죠. 우리 집에 와서 약간 꽃이 여기 끝이 좀 발랐어요. 너무 따뜻했나 봐요. 난로 앞에 뒀더니 오늘 한 4일째 됐는데요. 요렇게 끝이 요 부분이 살짝 말랐죠. 건조했다는 증거겠죠. 요렇게 난로 앞에 제가 둬서 그런 것 같아요. 난로가 여기 요렇게 켜져 있었는데 여기 요렇게 있었거든요. 추위가 여기 지금 온도가 지금 이제 한 10시 다 돼가고 있는데 21도잖아요. 밤에는 13도에서 15도 정도를 유지를 하는데 여기가 여기 있었는데 따뜻했던가 봐요. 그래서 장소를 조금 좀 옮겨줘야 되나 이런 생각도 좀 합니다. 더 추운 거 있죠. 요거는 한 10도 이상 요렇게 두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좀 건조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요 아이는 난다리스라는 아이인데요. 요거 가격이 좀 꽤 합니다. 요거 좀 보세요. 난다리스 가격이 2만 원인데 저도 처음 보는 꽃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구매하신 분들이 요걸 어떻게 키워야 되나 또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저도 하나 데리고 왔었는데요. 꽃은 요렇게 핍니다. 노랗게. 그냥 뭐 예쁘다 요렇게 생각이 드나요? 이런데 자료가 아무것도 없어요. 새로 들어왔나 봐요. 저도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요거를 분갈이 영상을 키우기가 궁금하시겠다 싶어서 분갈이 영상을 요렇게 한번 찍어 보려고 했는데 아무것도 나와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여기 포트 있죠. 이게 마사로만 돼 있어요. 이렇게 마사로만 되어 있어 가지고 요걸 토대로 해서 그냥 분갈이를 해 봐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마사로 이렇게 순전이 됐다는 거는 꽃이 배수가 잘 돼야 되겠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죠. 농장에서 이렇게 나왔을 때는요. 이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손 마사에다 이렇게 심어져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요걸 토대로 해서 난심 뜻이 있죠. 이게 저 믹서를 해봤어요. 요거는 제가 어저께 난을 심다가 요거 이제 남아서 요거 심해도 요거 같이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데요. 처음처럼 야생토 50에다가 토동이 흙 50을 섞어 가지고요. 요게 배수가 잘 돼야 되니까 요거 이탈리안보를 조금 섞었어요. 요거 바크는 어저께 분갈이 하다 조금 떨어져서 난 분갈이 하는데 요 바크가 뭐 아무 이상이 없잖아요. 그래서 바크를 요렇게 섞어 놓은 요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 흙으로 분갈이를 한번 해줄까 해요. 계속 이게 잘 되니까. 그러니까 일반 흙을 사용해서 하신다면은 마사 있죠. 마사를 50에다가 흙은 한 20만 섞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녹소토나 조곡토나 그다음에 동생사나 요런 거를 한 30을 섞어 가지고 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아니면은 동생사, 저곡토, 녹소토 요런 거를 40, 마사를 한 40 이렇게 하시고 흙을 한 20만 넣어서 이렇게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저는 요게 흙 비율이 한 10 정도 될까 말까 하게 요렇게 여기 지금 혼합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요렇게 해서 이제 분갈이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배수층을 아주 많이 깔았어요. 이렇게 배수 잘 되게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요렇게 이제 굵은 거 조금 좀 이렇게 넣어야지 이렇게 흙이 좀 안 빠지죠. 자, 요런 화분에다가 옮기는데요. 화분 크기는 뭐 거의 요거랑 비슷한 데다가 이렇게 옮겨 주려고 합니다. 화분에서 한번 빼볼게요. 자, 요렇게 생겼어요, 지금. 위에가 약간 좀 마사고요. 위에가 마사고 전체가 마사가 아니네요. 자, 요렇게 해서 밑에는 녹소토랑 요렇게 가는 녹소토를 넣어가지고 혼합을 했어요. 흙이 굉장히 좋아요. 그대로 옮기셔도 돼요. 이렇게 자체적으로 이렇게 믹스가 돼 있고 그거는 위에만 이렇게 모래가 돼 있네요. 저는 마산 줄만 알았어요. 빼봤더니 이렇게 생겼네요. 자, 뿌리를 이렇게 가지런히 하시고
자, 요 뿌리는 요렇게 뿌리들은 요렇게 흙 속에 공기 중에 노태가 노출이 되면 요게 태아가 되는 그런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요 정도로 요렇게 해주고 요렇게 심어 볼게요. 그대로 심으면 될 것 같아요. 흙 높이를 요 정도 되니까 밑에 요 정도 깔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자, 요렇게 해서 넣고요. 한번 넣어 볼게요. 자, 요 정도니까 흙은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요런 식으로 해서 바로 요렇게 넣어 볼게요. 흙이 굉장히 잘 돼서 요렇게 나왔네요. 안에 보니까요. 흙은 굉장히 좋아서 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흙이 없는 바깥쪽에는 이렇게 뿌리가 없잖아요. 이런 데는 살짝 눌러 주셔도 돼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요. 살짝 눌러 주시고 또 흙 채워 주시고. 화분이 여기가 한 10cm 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한 3cm나 4cm 조금 더 큰 걸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뿌리가 이렇게 보이게 됐죠. 위에 여기 약간 좀 돌출되게 심어졌어요. 조금 더 화분이 깊었으면 하는 그런 적이에요. 요게 화분이 너무 얕아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심고 보니까 그래요. 자, 위에 이렇게 해서 저기 해줄게요. 복토 해줄게요. 자, 이런 식으로 복토가 됐어요. 아,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조금 올라온 게 계속 걸리네요. 다른 화분으로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마땅한 걸 못 찾겠어요. 요번에 요것도 토동이 다육에서 요런 화분이 있는데 요건 또 더 작고요. 조금 좀 큰 거는 더 크고 정말 적당한 게 없네요. 아이고야. 또 요 화분에 심으려니까 너무 크고요. 아, 요렇게 생겨서 참 꽃 심을 때 되면 요게 참 그래요. 자, 요게 난다리스라는 아이를 하나 요렇게 심어 봤고요. 요 흙에다가 그대로 여기 카틀레아를 심어 주려고 해요. 자, 흙 배합은 그대로입니다요. 어저께 하면서 흙을 배합을 해 놓은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심어 줄 건데요. 배수층 밑에 이렇게 좀 깔았어요. 난석을 이렇게 채워서 이렇게 깔았고요. 흙은 뭐 조금 이렇게 이제 옮겨서 이렇게 배수 잘 되게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자, 카틀레아 히메라고 해요. 자, 설명을 조금 이따 요걸 분을 옮겨 놓은 다음에 한번 드리고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빼 볼게요. 자, 이렇게 빼면서 요게 꽃이 왔었나 봐요. 여기에도 꽃이 왔었고요. 여기에도 꽃이 왔어가지고 꽃대를 잘라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두 대가 벌써 꽃이 핀 거고, 여기에서 꽃대가 올라오고, 여기도 또 꽃대가 올라오고, 여기도 꽃대가 올라올 요런 모양새를 띠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요 화분에서는 5대가 올라오는 게 되겠죠. 자, 요 조그만한 화분에서도 꽃을 그렇게 많이 올려주고 있었네요. 자, 한번 뿌리를 한번 볼게요. 요게 흙이 조금 좀 됐네요. 요게 보세요. 흙이 오래가 되면 이렇게 돼요. 이게 이렇게 부식이 돼요. 이것도 바크도 부식이 안 되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바크도 부식이 됩니다. 이렇게 보세요. 부식이 되죠. 이렇게 빼봐 가지고 요렇게 오돌오돌한 게 있어요. 바크가 요렇게 된 거는 1, 2년 더 사용을 해도 되는데, 이거는 보니까 어때요? 부식이 좀 되죠. 이렇게 만지면은 이렇게 부서지면서 이렇게 생겨요. 요건 조금 좀 됐어요. 그런데 뿌리 한번 털어 볼게요. 야, 뿌리가 요거는 이 화분에서 굉장히 오래됐어요. 이런 것들은 난들은 털어야 돼요. 이렇게. 자, 숨을 못 쉬게 이렇게 돼 있죠. 오래되면 이렇게 됩니다. 이제 이 화분에서 적어도 한 4, 5년은 살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살살살살 이제 이렇게 화분 속에 있다 보니까 새로운 것도 있지만 또 요런 게 오기도 해요. 그런데 요걸 제가 꽃이 하나 피어 있는 거 있죠. 샘플로 가지고 온 거예요. 다른 거는 요렇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요게 그 도매에서 나머지는 막 꽃대가 지금 다 올라오고 있는 건데 꽃 핀 거 하나 샘플로 가져오시다 보니까 요거를 요렇게 가져오셨는데
갈 때에는 요 상품이 안 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된 게 안 갈 수도 있어요. 자, 이건 굉장히 오래됐어요. 오래 묵어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돼 있죠. 아따, 이건 뿌리가 완전히 고사 직전이네요. 그래서 얘가 요렇게 됐는지도 몰라요. 근데 요런 거를 이제 받아 보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난감하시죠? 자, 뿌리 정리하는 거 한번 같이 한번 해봅시다요. 이런 것도 받아 보시게 되면 키우다 보면 이제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뿌리 정리를 하셔야 되잖아요. 자, 이렇게 되면 만져보세요. 만져보셔가지고 이렇게 만져보셔서 뿌리가 바깥에 요렇게 만져서 괜찮은 건 괜찮은데 요렇게 돼요. 실제 뿌리는 얘가 뿌리예요. 요거는 바깥에 요렇게 보호막처럼 요렇게 생긴 거예요. 실제 뿌리는 얘예요. 얘. 자, 이렇게 해서 합니다. 자. 다 이렇게 일일이 다 만져보세요. 일일이 다 만져보시고 이런 게 해서 다 제거하시면 좋아요. 이렇게 해서 자, 그냥 긴 뿌리는 그냥 두시고요. 자, 이제 이렇게 됐어요. 과일을 제가 소독하느라고 항상 라이터를 이렇게 갖다 놓고 쓰는데요. 자, 저는 그냥 이렇게 소독해서 씁니다. 자, 이렇게 앞뒤로 양쪽으로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소독할 때요. 가위로 저는 요거 하는데 아이고 요것도 가스가 다 됐나 봅니다. 자, 요렇게 하셔서 소독하셔서 쓰시면 돼요. 이걸 뭐 일일이 그 소독약 사다가 소독할 수가 없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소독하시고 제가 라이터를 항상 그래서 여기다 두고 있어요. 핀셋도 요걸로 요렇게 이 끝을 항상 그 분갈이 할 때 있죠. 요렇게 약간 요렇게 찢어서 사용하세요. 막 뭐 토치램프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여기 라이터들 다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하고 이거 이렇게 금방 이렇게 찢고 나면은 뜨거워요. 그래서 좀 이따 쓰셔야 돼요. 자,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요 정도 되면은 다 식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상한 뿌리를요 다 잘라내세요. 이렇게 아까 그 이거 된 거 있죠. 이거를 다 이렇게 잘라내시는데 끝까지 잘라내셔도 되고요. 중간 정도도 잘라내는데 끝까지 다 잘라내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새 뿌리를 받는 게 좋아요. 어차피 이 묵은 뿌리는 다시 회생하기가 좀 그래요. 그래서 새 뿌리를 싹싹 도려내고 새 뿌리를 깔끔하게 받는 게 나아요. 자, 예전에 동양란을 한 2, 30개 키울 때요. 이렇게 해서 분갈이를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동양란은 주로 할 때 난석에다가 했어요. 난석을 대중소 이렇게 해가지고 제일 밑에 이제 배수층으로 대립을 깔고요. 중간에는 이제 그 뿌리가 내려가는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은 좀 소립을 쓰고요. 또 윗부분은 좀 중립을 쓰고 저는 이런 식으로 그때는 많이 이제 분갈이를 했었어요. 그럴 때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통풍이 잘 안 되고 이러면은 이렇게 많이 이런 경우가 생겨요. 군자란도 마찬가지죠. 싹 자르고 해도 새순이 나오면서 하면 이게 더 건강하게 잘 자랄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걸 빼보시고 뿌리가 상해서 건강하지를 못해서 이걸 어떡하지? 아이고 하시는 분도 많을 텐데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됐어요. 자, 요런 뿌리는 건강해요, 지금. 자, 이렇게 이제 됐답니다. 뿌리를 넣어 보니까 딱 맞는 것 같아요. 요 화분에.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입주를 시킬 건데요. 난석이 있으면 난석으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제가 지금 난석이 없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탈리안 볼을 더 많이 넣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비율이 어떻게 되냐면 이탈리안 볼 하나, 처음처럼 야생토 하나, 토동이 흙 하나 비율이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이탈리안 볼이 없으신 분들은 화산석이나 경석이 있죠.
이런 거를 많이 좀 넣어주세요. 왜? 그런 것들은 통기성이 좀 있고 배수를 잘 되게 해주고 뿌리 썩음을 방지해줘요. 여기 왜냐면 기공이 있어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해주시고 바크가 있으신 분들은 바크로 해주세요. 자, 저는 이렇게 합니다. 이 바크는 이제 밑에 아래층에 저기밖에 못 써요. 여기서 나온 바크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사용하는 겁니다요. 이 바크가 오래됐어요. 이게 뿌리도 원래는 하얀색을 떼야 되는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이렇게 돼서 지금 뭐를 뿌리냐면요. 소독 차원에서요. 미름 몰약. 자, 이렇게 미름 몰약을 이렇게 흠뻑 뿌리고 이렇게 들어갈게요. 자, 이런 식으로 많이 뿌렸어요. 이렇게요. 줄줄 흐르게 뿌렸어요. 자, 이렇게 해서 뿌려서 여기다 이제 이렇게 심어 줄 건데요. 한번 흙을 한번 넣어 볼게요. 그대로 흙 넣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요거 바크가 없어가지고 요런 식으로 하는데 요것도 잘하는 게 굉장히 좀 궁금하네요. 저도 요거요. 궁금하시죠? 궁금하실 것 같아요. 살짝 위로 요렇게 좀 맞췄어요. 자, 위로 빼 올렸어요. 그리고 바깥에 요렇게 흙이 없는 부위로 이렇게 해서 해주고요. 자, 또 조금 좀 흙을 더 채워줄게요. 움직이지는 않네요. 이게 분갈이 할 때 여기를 바깥에를 요렇게 다져줘 가지고요. 움직이지 않게 분갈이를 하는 게 포인트예요. 이게 남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게 이렇게 해서 흔들흔들거리면 안 돼요. 이렇게 해서 그 흔들거리지 않게끔 요거를 딱 잡아줘야 돼요. 분을 가리를 할 때요. 뭐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하초는 분갈이가 끝났고요. 물을 줘야 되는데 뿌리가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인트라를 제가 어느 정도 사용하냐면요. 2리터에서 요거를 이렇게 넣고요. 이거는 인트라예요. 자, 인트라. 요거 인트라를 그 정도 넣고요. 또 이 파이코 있죠. 이거는요. 걸쭉해요. 흔들어야 돼요. 이렇게 흔들어 가지고요. 이 병뚜껑 있죠. 이게 병뚜껑이 약간 눌러서 이렇게 열어야지 열리게 돼 있어요. 요거는 조금 한 반 조금 더 되게, 이게 넓어 가지고 사이즈가 요렇게 하면 인트라랑 동량이에요. 요렇게 반 정도. 자, 요렇게 해서 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뚜껑을 요렇게 닫아 놓는데 이거는 열 때 약간 눌러서 닫아야 돼요. 요렇게 뚜껑이 그렇게 제조가 돼 있어요. 자, 이제 요렇게 해서 희석을 해요. 이거를 희석을 해가지고 요 물을 뿌려줘요. 요거는 파인애플 요렇게 추출물에서 이렇게 나오고, 약해가 바로 분갈이해서 영양제를 주면 요게 뿌리에 비료해를 입잖아요. 자, 요렇게 이제 들어있는데 성분은 요렇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분갈이 하고서 뿌리 그 스트레스를 도와가지고 빨리 활착을 하고 성장을 하게 이렇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면서 영양제가 이렇게 다 들어가 있어요. 성분에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서 여기를 이렇게 한번 확대하실 수 있으면 이렇게 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런 영양이 효과가 있어요. 어떤 효과가 있어요 하고 여쭤보시는데 그래가지고서 이렇게 이제 희석을 했잖아요. 요걸 자, 다른 걸로 아까 요걸로 좀 희석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희석을 해서 이걸 쓰는데 이렇게 한번 해놓으면 저는 여러 가지 오래 쓰더라고요. 이렇게 많이 분갈이를 하는데 살짝만 줍니다. 자, 이렇게 이런 건 뿌리에 직접 닿아도 괜찮아요. 이렇게 자, 살짝 주고 아까 요거 난다리스도 이렇게 살짝 이렇게 줍니다요. 그리고 요렇게 해서 물을 주는데요. 거의 한 보름 정도는 요 물만 줘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구독자님들도 이렇게 그 초보분들 있죠. 사용해서 이렇게 쓰시는데 하초가 안 죽고 잘 사신다는 분도 많으세요. 분갈이 해가지고 이렇게 어렵잖아요. 이렇게 그 물주기가 영양제를 줄 수도 없고 이래갖고 맹물을 주는 것보다 요거를 주면 뿌리에 요게 활착을 도와가지고 건강하게 요게 빨리 요렇게 된다고 하는데 저렇게 희석을 해갖고 옆면에 시비를 해도 돼요. 스프레이.
이런 거 난들은 스프레이를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난동백, 그 다음에 가재발 선인장 이런 것들은요. 이 스프레이를 좋은 것들한테도 잎에다 이렇게 뿌려도 괜찮고요. 또 올해 이제 하초가 좀 비실비실하거나 좀 이렇게 되는 아이들 있죠. 그런 거한테도 주면 비료 해를 입지 않고 요렇게 카틀레아 키우기요. 보통 이 카틀레아들이 여기 많잖아요. 요렇게 연인 잔넬 뭐 요렇게 요런 것들이 다 카틀레아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카틀레아는 햇볕을 6시간 이상 이렇게 들어와야지 꽃이 이렇게 잘 개화가 되고 잘 꽃색이 좀 발현이 된다고 해요.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색깔이 더 진해져야 되는데 우리 집에 햇볕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색깔이 연해지고 있어요. 이렇게 빨간 요런 색으로 들어오려면 햇볕 양이 좀 있어야 된다고 해요. 밝은 빛만 들어오고 2시간 들어옵니다. 2시간도 채 안 들어와요, 겨울에. 근데 이제 이렇게 피기는 해요. 요런 것도 좀 참고를 해 주시고요. 꽃이 요런 거는 저온이 15도에서 25도라고 해요. 근데 온도가 굉장히 좀 높아야 되죠. 근데 최저 꽃 피는 온도는 10도 정도면 된다고 합니다. 영양은 그렇게 뭐 강하게 안 줘도 되고요. 꽃이 이렇게 필 때 액비로 해서 한번 주고, 꽃이 지고 나서도 좀 주고, 개화 기간은 한 송이가 펴갖고 한 달 이상인데요. 보통 약간 좀 선선하게 키우면 한 송이가 2달 정도도 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 대가 이렇게 올라와서 그렇게도 간다고 하는데, 카틀레아가 혹시나 꽃이 안 피시는 분들 계신다고 하시는데요. 햇볕이 적을 수도 있고, 원인은요, 공부를 좀 많이 했어요, 제가. 햇볕이 적어서 안 들어올 수도 있고요. 또 이게 약간의 일정 기간 저온 처리가 되어야지만 이렇게 꽃이 핀대요, 카틀레아 이 종류들이. 그런데 이제 5도에서 10도 정도로 이렇게 좀 쌀쌀한 그런 기운을 겪어야지만 되는데, 그거를 안 해주고 무작정 그냥 온도 변화 없이 따뜻하게 키우면 여기 또 꽃이 개화가 안 된다고 해요. 요걸 좀 참고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는요, 단일식물이라고 좀 들어보신 거 있죠. 낮의 길이가 짧고 밤의 길이가 길어야지만 꽃이 피는 것들. 그 다음에 또 장일식물이라고 좀 들어보셨죠. 단일, 짧은 단, 그 다음에 긴 장, 뭐 이렇게 표현을 할까요? 장일식물. 낮의 길이가 길어야지만이 꽃이 피는 게 있다고 해요. 이거는 즉 다시 말해서 뭐냐면은, 낮밤에 이렇게 장일식물 같은 경우에 이렇게 이 선이 밤낮의 길이가 똑같다고 하면, 장일식물은요 밤의 길이가 짧고 낮의 길이가 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일식물은 또 어떻게 될까요? 밤의 길이가 길어야지 피는 꽃들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머리가 아프잖아요. 그쵸? 자기가 키우고 있는 식물들을요, 꽃이 몇 년 동안 안 핀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반대로 한번 둬보세요. 위치를. 그 놓는 장소에다 놓지 마시고, 그 다음에 햇볕이 들어오는 거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같은 장소에서 햇볕이 얼마 정도 들어오는데 이게 꽃이 왜 안 피지? 이런 거라고. 그 빛의 관리를, 밤에 있죠, 빛의 관리를 조금 좀 조절해 주는 거를 한번 검토를 해보시길 바랄게요. 가령 예를 들어서 가재발 선인장이 단일 처리를 해줘야 된다 그러잖아요. 꽃이 오려면 밤의 길이를 길게 해줘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야지만 꽃몽우리가 형성이 돼서 꽃이 핀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밤의 길이가 길어야 되는데 거실에서 새어 나오는 빛 때문에 얘가 밤에도 스트레스를 받아서 잠을 못 자는 경우가 있잖아요. 꽃이 안 피는 분들, 난을 키우시는데 꽃이 안 피신다는 분들은 생각을 한번 좀 해보시라 이거죠. 이건데 저한테 물어보면 저도 몰라요. 제가 또 공부를 해야 되고 이래야 되니까 생각을 그렇게 한번 해가지고서, 거실에서 새 나오는 빛이 있나 그거를 체크를 하시라 이거죠. 빛이 안 새어 나오게 자리를 이동을 해주시든지, 아니면은 저녁에 해가 질 때 이 검은 봉지나 이런 거를 그 가재발 선인장 이렇게 비닐이 씌워주듯이 얘도 밤에 휴식을 취해서 잠을 자게 해줘야지만 꽃이 핀다 이거예요.
오랫동안 키우는데 꽃을 못 보셨다고 하시는 분들은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이거 비등, 이 카틀레아 이런 난에만 속하는 게 아니라 다른 꽃들도 한번 그거 빛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실에서 나오는 빛. 그거를 밤에는 식물등 얘기도 어제 제가 해드렸잖아요. 그런데 밤에는 잠을 자야지만 이렇게 꽃을 피지, 밤에 그 새어 나오는 빛 때문에, 가로등에서 비치는 빛 때문에 꽃이 안 피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해요. 밤에 잠을 못 자서 얘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거를 좀 참고해 주셔가지고 키우시기 바랄게요. 자, 이렇게 키우는데 이게 카틀레아가 밤이 길어야지 뭐 꽃이 핀다 이런 거는 아니고요. 이제 꽃이 안 핀다고 하시는 분들, 난들이 몇 년을 키웠는데도 꽃이 안 피운다 이러시는 분들 한번 점검 차원에서 제가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의정부 들꽃사랑에서 가지고 온 아이들 이렇게 했는데 영상이 많이 길어졌습니다요. 참고하셔서 예쁘게 잘 키우십시오.